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루나코인 폭락 원인에 대해서 드디어 나왔어요. 테라폼랩스 주범으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따가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현재 권도영 씨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지금 루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루나 폭락 원인이 지금 이게 어그로 쏜 글이 아니라요, 실제로 지금 얘기하는 거는 테라폼랩스 주범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다 알았다는 사실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테라폼랩스 직원 비트코인 횡령에서 권도영과 연관 확인은 아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관성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고, 13일에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까지는 직원 횡령 행위와 권 CEO 간의 연결성은 확인된 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규모가 비트코인 80여 개 최소 30억 원 이상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가상자산이라서 흐름을 쭉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국내와 연관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움직여서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워서 계속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렇게 얘기를 하죠. YTN이 이날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SEC는 권 CEO를 소환하기 위해 뉴욕 지방법원에 의견서를 냈다 해서, 의견서에는 SEC가 권 CEO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금융상품으로 본 판단이 담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권 CEO 측은 블록체인 환경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가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미 금융당국의 소환 통보에 반발을 했고, 권 CEO는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다시 공개 계정으로 전환하고, 루나 폭락 사태에 관련 잘못된 정보가 없다고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트위터를 한번 보여드렸었죠. 지난 루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한편 이제 3일 전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명백해야 되지만 내가 무엇이든 27억 달러를 현금화했다 주장은 완전 거짓이다 라고 내용이 나오면서 운을 띄우기 시작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도영의 지갑은 고정되어 있고 여전히 에어드랍을 통해 대부분의 루나를 소유하고 있고, 권도영은 그의 모든 토큰을 버려 수십억을 벌었다. 차선은 이상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다음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반복해서 말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내가 얻은 유일한 TFL의 명목상 현금 급여이며 필요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손가락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내 창립자의 토큰 가져오기를 연기했다. 그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나오고,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분명하기를 바란다. 피해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사고로 내가 가진 대부분의 것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여러 번 말했지만 나의 돈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입증되고 사실인 말을 하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사람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짓을 퍼뜨리는 경우 고맙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좀 의문점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권도영 씨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뜬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단독해서 테라 붕괴의 주범 지목된 지갑 A는 테라폼랩스의 지갑이다 해서 웁살라 시큐리티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한 달간 온체인을 분석했고, 검찰은 온체인 포렌식 기법으로 추적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자, 보시면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테라에 치명타를 입힌 거래를 일으켜 공격자로 지목을 받고 있는 지갑이 사실은 권도영 대표의 테라폼랩스가 관리하는 지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 소행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는 뜻이고요. 테라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도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해서 이래 내용이 나오는데, 메인넷 해가지고 이런 도표 여러분들 볼 줄 모르신다면은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 보세요. 공격자 지갑 A의 정체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생성된 지갑 A는 협정 세계시 UTC 시간 기준으로 5월 7일 오후 4시 32분경에 만들어졌고요. 오후 9시 44분에 그동안 테라 블록체인의 유동성을 유지해주던 디파이 서비스 커브에서 UST 약
1억 5천만 달러를 빼냈고, 건도영 대표는 이를 두고 커브에서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UST를 뺀 것은 더욱 안정적인 UST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같은 날 오후 9시 7분경, 그러니까 한 10분, 13분 뒤죠. 지갑 A는 8,500만 UST를 커브에 넣고 또 다른 스테이블 코인 USDC로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테라폼랩스가 일시적으로 커브에서 UST의 유동성을 제거한 지 불과 13분 만에 지갑 A가 대규모 UST 거래를 일으킨 것이고, A는 UST를 교환해 얻은 USDC 이것을 북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로 보냈고, 이 거래를 전후해서 대량의 UST가 세계 여러 거래소로 입금되며 디패깅이 가속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갑 A가 바이낸스에 보낸 UST 메모를 일일이 확인해 본 결과 지갑 A는 사용자 메모 1047214886으로 올해 1월 5일부터 5월 25일까지 1억 2,359만 7,800달러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갑 A가 바이낸스로 보낸 UST 거래 내역 중 가장 큰 규모는 5월 7일 오후 9시 40분에 이체한 1억 825만 1,326개다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테라폼랩스가 커브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제거한 것과 비슷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입금된 내역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라 13S는 권도영 대표가 테라 붕괴 이후 새로 만든 테라 2.0의 검증인 밸리데이터 LUNC의 다오 지갑이다 해서 이 지갑들은 서로 수천만 개에서 1억 개에 이르는 루나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이런 거래를 왜 했을까 얘기하는데, 이런 거래는 뭐 이렇게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것도 있겠죠. UST 공급량이 늘어나고 UST 가격은 1달러로 하락해가지고 루나 보유자는 1.1달러를 UST를 1달러어치 루나로 구입을 하면서 0.1달러의 차익을 얻게 되죠. 한 개당. 그래서 UST가 0.9달러가 되면은 1달러 상당의 루나를 매수해가지고 0.1달러의 차익을 얻는다 해가지고 요런 원리로 지금 되어 있고, 지갑 A 그리고 지갑 A T와 연결된 여러 지갑들도 이러한 차익을 얻으려고 같은 거래를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A가 단시간에 8,500만 개의 UST를 커브에 넣자 UST는 1달러로 복귀를 했고, 이 과정에서 A는 변동성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해가지고 굉장한 차익을 얻었겠죠.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거시경제와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폭락하는 상황에서 A와 연결된 지갑이 동시다발적으로 루나와 UST의 유동성을 흔들자 알고리즘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했고, 루나를 발행해 UST 소각에 나섰지만 루나가 예상보다 더 하락하자 발행량을 더 늘려 UST를 소각하는 악순환이 발생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마이너스 99.99까지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의 바이낸스 지갑으로 입금된 총액은 74억 5,985만 7,681달러에서 9조 5,020억에 이르고, 코인베이스로도 8,500만 개의 USDC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얼마만큼의 지갑이 남아있는지, 다시 어디로 전송이 됐는지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공개하기 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과연 이게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초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걸 다 공개하는 순간. 근데 공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공개에 대한 의무성이 있을지 당위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성으로 봤을 때 바이낸스는 충분히 공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를 공개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전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 가상화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모르겠지 하는데, 솔직히 검색하면 다 나오는 약간 그런 이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바이낸스에서 이 정보 코인베이스도 충분히 제공을 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게 가장 큰 뜨거운 감자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루나가 좀 인기가 식었어요. 왜냐면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인기가 식고, 점점 가면 갈수록 지쳐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또 검찰 수사로 확인해야 될 과제 해가지고 남부지검 관계자가 온체인 포렌식 기법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지갑과 코인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고, 사기 혐의 외에 권 대표 조사 결과에 따라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국내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테라폼랩스가 시서의 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바이낸스 등 관련한 거래소를 규제 당국이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협조를 해줄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루나 가격, 그럼에 따라 뭔가 영향력이 있었는지
보시면 가격이 좀 아작난 걸 볼 수 있어요. 3.5까지 갔던 게 지금은 2.3 USDT 해서 2.3달러 정도 대략 간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LUNC 역시 뭐 가관이죠. 5778로 다시 복귀를 했고 회귀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점점 더 떨어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과연 향후의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권도영 씨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고 꼬리도 길면 결국은 밟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갑에 대한 추적 뭐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해결해야 될 이런 과제라고 할까요? 자금 세탁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것도 정황이고 추측? 아직까진 그렇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어떤 특정인이 뭘 했다라고 정확하게 지칭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정황을 포착한 이 코인데스크 코리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하고 끝까지 이렇게 추적을 해서 이런 거를 좀 썼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고 뭐 매수매도는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이슈가 있는 것들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상당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투자는 하시되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는 말 메시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